어머님, 이 옷은 어디서 사셨어요? 브랜드가? 예비 며느리의 차갑게 식어가는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상견례 날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산 새 옷을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했어요. 하지만 그쪽 가족들의 옷 한 벌 값이 제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어머님, 혹시 결혼 준비에 얼마나 보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이 끔찍했던 상견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인 김선옥입니다.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예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한 달 후면 있을 상견례 때문입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올해 33입니다. 좋은 회사에 다니고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작년에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이번에 드디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민준이가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엄마 좋은 사람 만났어. 곧 소개시켜 줄게. 아들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저는 우리 민준이도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혼자 키웠어요. 민준이 아빠는 민준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어요. 28의 나이에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죠.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들을 봤어요. 5살 민준이가 엄마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끝까지 잘 키우자고요. 그래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 좌판에 앉았어요. 채소를 팔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매일 나갔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타고 하지만 괜찮았어요. 민준이만 잘 크면 되니까요. 민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런 말 한 번 안 했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시장으로 와서 제 옆에 앉아 숙제했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나 엄마 도와줘야 돼 하면서요. 민준이가 중학생이 됐을 때 제가 물었어요. 민준아, 너 학원 다니고 싶니? 다른 애들은 다 학원 다니잖아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엄마. 나 혼자 공부할 수 있어. 엄마 힘들잖아.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밤에 민준이가 잠든 후에 혼자 부엌에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이 아이한테 뭘 해준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이는 정말 혼자 잘했어요. 학원 안 다녔는데도 성적이 좋았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도 갔고요.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엄마 이제 나 월급 받으니까 엄마 좀 쉬어. 시장 그만해도 돼. 민준이가 첫 월급 받아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요. 그리고 일하는 게 익숙했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민준이가 30이 넘었어요. 주변에서 민준이 결혼은 언제 시키려고? 그런 말들이 나왔고 저도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작년에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름은 수진이라고 했고 같은 회사 다닌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민준이도 짝을 만났구나. 몇 달 후 민준이가 수진 씨를 집에 데려왔어요. 예쁘고 단정한 아가씨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요. 그런데 수진 씨가 우리 집에 왔을 때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우리 집은 작은 빌라 원룸인데 수진 씨가 주변을 둘러보는 눈빛이 뭐랄까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응, 민준이 대학 들어갈 때부터니까. 한 10년 됐네. 하. 네. 수진 씨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말을 아꼈어요. 식사할 때도 제가 해준 음식을 잘 안 먹는 것 같았고요. 민준이와 수진 씨가 나간 후 저는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혹시 수진 씨가 우리 형편을 보고 실망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민준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다음 달에 상견례 하자고 하는데.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민준이가 결혼하는구나.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상견례라는 게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잖아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그날 옷 좀 새로 사. 미용실도 가고. 내가 돈 줄게. 아니다,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긴장됐어요. 민준이가 굳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건 뭔가 신경 쓰인다는 뜻이잖아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옷을 샀어요.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걸로요. 8만 원짜리였는데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머리도 동네 미용실에서 했어요. 상견례 장소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이었어요. 민준이가 예약했다고 했는데 제가 가본 적 없는 동네였어요. 택시 타고 가면서도 계속 긴장됐습니다. 식당에 도착했는데 그 식당 입구부터 뭔가 달랐어요. 호텔 같은 분위기였어요. 안내하는 직원도 정장을 입고 있었고요.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갔는데 이미 상대방 가족이 와 계셨어요. 수진 씨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수진 씨 어머니는 샤넬 재킷을 입고 계셨어요. 저는 샤넬이 뭔지도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민준이한테 들으니 그 옷 한 벌이 몇백만 원 한다더라고요. 아버지는 고급 시계를 차고 계셨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준이 어머니입니다. 제가 인사를 했어요. 수진 씨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는 더 이상 저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계속 민준이한테만 말을 거셨어요. 민준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 하세요? 저는 영업팀에서. 아, 영업. 힘들겠네요. 앞으로 승진 계획은? 민준이가 뭐라고 대답하는데 저는 그 분위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마치 민준이를 평가하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코스 요리였는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포크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옆에서 민준이를 보면서 따라했어요. 그런데 수진 씨 어머니가 물었어요. 어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합니다. 채소 장사요.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수진 씨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힘드시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눈빛은 시장에서 장사라니 그런 느낌이었어요. 민준 씨는 집은 있으세요? 전세요? 결혼하면 어디서 사실 건데요? 하지만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를 쳐다보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제 통장에는 300만 원밖에 없는데요. 민준이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요즘 시대에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수진이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그리고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민준 씨 결혼 준비에 얼마나 보탤 수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렸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떨어뜨렸고 수진 씨는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러면 곤란한데요. 결혼이라는 게 두 집안이 합치는 건데 한쪽만 부담하는 건 좀. 우리는 아파트도 마련해 줄 생각이고 예단이며 예물도 준비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양가가 비슷한 수준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 딸이 시집 가서 고생할까 봐 걱정이 되네요.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시면 주변 시선도 있고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민준이 앞에서, 수진 씨 앞에서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 말씀은 아이고 고생하신 건 알죠. 하지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결혼은 현실인데 상견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제대로 된 대화도 없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헤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 이야기해 볼게. 저는 아니다. 괜찮아. 그렇게만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 후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수진이네 부모님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하셨어. 그래. 엄마, 나 어떡하지? 나 수진이 정말 좋아하는데. 전화 너머로 민준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들의 결혼을 막고 있는 거였어요. 제가 가난해서, 제가 시장에서 일해서, 제가 학력이 없어서 그게 아들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어요. 민준아, 엄마가 미안하다.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 잘못 없어. 그쪽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아니다. 엄마가 너한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나 키웠는데.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수진 씨네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고 있고 민준이는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제 민준이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네 부모님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어. 무슨 조건? 결혼 후에 엄마가 우리 근처에 살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리고 시장 일도 그만두시고. 민준이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할 것 같아. 그 말이 저를 죽이고 있어요. 제가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아들의 짐이 된 거예요. 저는 민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시장 일 그만두는 것도 멀리 떨어져 사는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과연 맞는 걸까요? 제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저는 떳떳하게 일해서 아들을 키웠어요.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숨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준이 생각도 해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면 제가 양보해야 하는 걸까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호가 그런 집안하고는 인연이 아니야. 민준이가 다른 사람 만나면 돼. 하지만 민준이는 수진 씨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보기에도 두 사람은 잘 어울려요. 상견례 전까지는 다 좋았어요. 그냥 양가 형편이 문제일 뿐이에요. 한 달 후에 다시 상견례를 하기로 했습니다. 수진 씨가 부모님을 설득했대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아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존재 자체가 아들의 행복을 막고 있어요.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하신 분 계실까요?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견례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김선옥 씨에게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